안녕하세요. 미뮤엔토 엔터뮤직 트렌드 리포트 첫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대중문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나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트렌드와 뉴스를 짚어드리고 때때로 IT 업계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5가지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JYP 차이나에서 데뷔한 신인 보이그룹 뻔푸소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의 빌보드 1위 소식, 그리고 에스파의 신곡 리치맨, 오랜만에 컴백하는 걸그룹 피에스타, 마지막으로는 우버의 구독 서비스 우버원 출시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JYP 차이나에서 나온 신인 보이그룹 뻔푸소년 소식입니다. 그룹명이 영어로는 대문자 CIIU로 표기가 되는데요. Closer to You라는 뜻을 담아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팬들에게 닿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멤버 구성은 러옌, 리시지에, 황원진, 바이위안하오, 왕티애니, 류저흥까지 6명 모두 중국인 멤버로 구성됐습니다. 뻔푸소년은 지난 8월 22일 첫 번째 EP 우리의 출발로 정식 데뷔했는데요. 타이틀곡은 출발의 여름으로 발매 직후 QQ뮤직 일간 인기 차트 6위, 트렌딩 차트 10위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같은 날 열린 2025 티마에서는 박진영 프로듀서와 함께 허니 무대를 선보였고 이틀 뒤 2025 TMEA에서는 데뷔곡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이 그룹은 JYP가 꾸준히 추진해온 글로벌라이제이션 바이 로컬라이제이션, 즉 현지화 전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미 2017년 보이스토리라는 중국 현지 보이그룹을 선보인 적이 있었죠. 당시 보이스토리는 나이대가 어린 멤버들이었지만 이번 뻔푸소년은 좀 더 전형적인 K-pop 보이그룹 스타일을 갖추면서도 중국 현지 분위기를 더해낸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발의 여름 뮤직비디오 자체도 중국 현지 배경을 주로 삼았고 청춘과 청량미를 강조하면서 마치 뉴진스의 중국 보이그룹 버전을 보는 듯한 느낌도 줍니다. 저는 사실 2017년 보이스토리 앨범 제작 과정에 일부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앨범 크레딧에 제 이름이 남아있을 텐데요. 당시엔 JYP가 왜 이런 중국 보이그룹에 공을 들일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꽤 선견지명 있는 도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뻔푸소년은 보이스토리 때보다 훨씬 더 K-팝다운 색채를 갖추고 있고 동시에 현지 정서를 반영하고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게다가 이수만 선생님의 A20 엔터테인먼트도 중국 현지 아이돌을 제작 중이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면 중국 현지형 K-팝 아이돌은 앞으로도 산업이 놓치지 않을 거대한 기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빌보드 차트를 흔들고 있는 K-팝 OST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이 다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가 발표한 이번 주 핫백 차트에서 골든은 직전 주 2위에서 한 계단 올라 정상에 복귀했는데요. 동시에 글로벌 200 차트와 글로벌 차트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는 K-pop 데몬 헌터스가 67년 역사상 최초로 탑10에 무려 4곡을 올린 사운드 트랙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Your Idol은 4위, 소다팝은 5위, How It's Done은 10위를 기록하며 OST 전체가 큰 흥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는 81위로 처음 진입한 뒤 꾸준히 상승해 7주차에 1위까지 오른 뒤 잠시 2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정상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는데요. 이미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까지 석권하면서 미국과 영국 양대 차트를 동시에 정복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 곡은 가상 K-pop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로 작곡가 이재를 비롯해 어드리 누나, 레이 아미 등 한국계 아티스트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K-pop 데몬 헌터스가 한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었다면 더 큰 자부심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해도 지적 재산권의 핵심은 결국 K-팝이고 게다가 노래를 만든 사람도 부른 사람도 대부분 한국인 혹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충분히 자긍심을 느낄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해외에서 K-팝 팬이라고 하면 뭔가 오타쿠 같다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 흥행하고 그 OST가 빌보드를 장악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건 K-팝이 가진 콘텐츠의 파워와 확장력, 그리고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다음은 에스파의 새 앨범 소식입니다. 에스파가 오는 9월 5일 오후 1시 6번째 미니 앨범 위치맨을 발매하는데요. 이번 앨범은 힙합, 몽환적인 R&B, 감성적인 미디엄 템포, 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6트랙으로 구성돼 글로벌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위치맨은 거친 일렉기타 사운드와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댄스곡입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 라인과 멤버들의 개성 있는 보컬이 어우러져 강렬하고 거침없는 에너지를 전할 예정인데요. 가사에는 지금 이대로의 나로 충분해, 내가 바로 리치맨이야 라는 메시지를 담아 에스파만의 당당하고 주체적인 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서는 멤버 카리나와 닝닝이 마이크와 드럼, 신디사이저를 다루며 밴드 멤버로 변신한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에스파는 늘 독특한 세계관과 컨셉트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번에는 광야 세계관을 잠시 벗어나 새로운 장르 실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타이틀곡 리치맨이 일렉기타와 밴드 사운드를 중심으로 한다는 건 에스파에게는 새로운 음악적 도전으로 보여집니다. 수록곡 역시 R&B, 힙합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돼 다채로운 앨범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8월 25일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려 6분이나 되는 긴 분량으로 납치를 하는 건지 납치를 당한 건지 모호한 긴장감 있는 미묘한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분위기를 풍겼는데요. 이런 연출은 앨범 발매 직후 팬들이 바로 음원을 찾아 듣고 싶게 만드는 강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돌아오는 걸그룹 피에스타 소식입니다. 피에스타가 오는 8월 31일 신곡 음원을 발표하며 컴백하는데요. 이번 신곡은 2012년 데뷔곡이었던 비스타를 리메이크한 버전입니다. 비스타는 작곡가 KZ와 작사가 김이나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곡으로 피에스타의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음악 정체성을 잘 보여줬던 대표곡인데요. 이번 리메이크는 데뷔 13주년을 기념해 공개되는 만큼 의미가 크고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담아 기존 팬들과 신규 팬층 모두에게 다가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피에스타는 차우루, 예지, 제이, 이엘, 린지까지 5명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으로 비스타, We Don't Stop, Who, 미러, 애플파이 등 다양한 곡으로 활동했지만 2018년 공식 해체를 맞았죠. 이후 각자의 길을 걸어왔던 멤버들이 지난해 8월 짠해라는 기존곡 리메이크로 6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고 이번 신곡은 그로부터 1년 만에 발표되는 활동입니다. 저는 사실 피에스타에 대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언프리티 랩스타를 통해 인지도를 크게 올렸던 예지, 그리고 진짜 사나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던 차우루 덕분에 그룹 전체의 이름도 함께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기세를 올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해체 소식을 접했을 때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짠해 리메이크로 컴백했을 때는 정말 반가웠고 이번에도 기존 대표곡 비스타를 리메이크해서 돌아온다니 과거의 명곡을 다시 알리면서 새로운 팬들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뮤엔토 엔터뮤직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음악 소식만 다루지 않고 때때로 엔터 업계와 협업 가능성이 있는 IT 업계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 이야기입니다. 우버가 국내에 처음으로 멤버십 서비스 우버원을 출시합니다. 우버원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인데요. 월 4,900원, 연간 결제 시 약 17% 저렴한 49,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우버 택시, 우버 블랙, SUV급 엑스라지 같은 가맹 차량 이용 시 최대 10%의 크레딧 적립이 가능하고 일반 모범 택시는 5%의 적립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평점이 높은 기사 우선 배차 같은 전용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버 측은 국내 경쟁사보다 높은 적립률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티 멤버스의 경우 적립률이 3% 수준이라 우버원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청소년 전용 서비스 우버 청소년 자녀 계정인데요. 부모와 연동해 택시를 호출하면 최고 평점 기사만 배차되고 부모가 앱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지출 한도 설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핀 인증, 긴급 전화 기능 같은 안정장치도 필수 적용돼 청소년에게 안전한 이동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우버의 전략에서 특히 두 가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첫째,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적립금을 쌓아주는 방식은 단순히 요금 할인을 넘어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똑똑한 서비스라고 느껴지고요. 청소년 전용 서비스는 부모의 안심 니즈와 청소년의 이동 편의성을 모두 잡으려는 기획이라 상당히 많은 고민이 들어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티와 우버가 국내에서 어떤 구독형 경쟁 구도를 펼칠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미뮤엔토 엔터뮤직 트렌드 리포트는 앞으로도 음악과 엔터 업계의 주요 흐름, 그리고 간간히 IT 트렌드까지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뮤엔토는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트렌드 리포트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역사를 다룬다거나 최신 K-팝 관련 콘텐츠를 리뷰하는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시면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lls in the quiet room, the spotlight hum, the silent bloom. From debut days to final bows, we write it down. We show you how, not just fans, with a file frame by frame. We track the style, no fade out, we store the